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제가 어제 활동하는 카페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험 관련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실비보험료를 내가 4만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갱신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나도 부담이 된다. 그렇게 어떤 분이 글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달린 게, 저도 10년 동안 실비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 갈 일도 없고 돈이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저축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차라리 보험료 낼 돈으로 내가 저축을 해서 아팠을 때 그 돈을 갖다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렇다라고 하면 건강보험, 국가가 보장하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지금 건강보험료를 한 34만원 정도, 38만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을 안 가요. 그렇다고 하면 매달 38만원, 40만원 정도 오면 1년이면 거의 한 500만원 돈이잖아요. 2년이면 1000만원이고 3년이면 1500이고, 그러니까 뭐 한 6년만 모으면 3000만원 통장에 있으면 뭐 웬만큼 아파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많이 돈이 들 일이 없잖아요.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건강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걸 개인이 민간 사보험을 준비를 해서 그걸로 커버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많이 놓치고 가는 게 어떤 거냐면, 저축은 돈이 모여야 되잖아요. 만약에 쉽게 내가 뭐 어떤 중대한 수술을 했다. 근데 병원비가 뭐 한 1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1000만원을 저축을 해서 만들려고 하면 1000만원을 전부 다 만들어야지 이 수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1000만원에 대한 이 수술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일단 보험료 1만원만 납입을 하더라도 이미 보장은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의료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따른 혜택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강하시다 보니까 이제 내는 보험료가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럼 지금까지 낸 돈이 총 얼마다라는 이런 계산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험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보장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아프지 않은 거지, 사실 지금 현 상황 속에서도 내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생각을 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험과 저축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이 묶어서 고민하거나 생각할 어떤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통장 잔고에 뭐 3천만, 5천만 원 정도가 의료비 목적으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보험 들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뭐 어제 그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남편 뭐 1박 2일 입원해가지고 수술하고 검사받고 나왔는데 뭐 6만 7천 원 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내가 실비보험을 왜 들었나, 실비보험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그 밑에는 또 줄줄이 또 댓글이 달려. 저 그래서 안보험 실비보험 다 해지했어요. 이런 댓글들이 보이더라고요. 국가가 보장하는 범위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 실비의 역할, 어떤 내가 부담이 되는 병원비에 대한 부분을 실비로다가 커버를 하려고 내가 실비를 가입을 한 건데, 이제는 나라가 많이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내가 부담해도 얼마든지 부담을 할 수 있는 의료비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떤 특정 케이스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이게 암 수술이나 암 치료보다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가족 중에는 암 환자도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디스크 수술 하셨는데 병원비만 700이 조금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간병비가 또 나왔고. 그러니까 이 보험이다라고 하는 거. 실비는 사실 계속해서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다 보면 사실 유지를 못하는 건 맞습니다. 한 70세, 80세 가서 이 보험이 갱신되면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과연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보험과 저축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고,
보험은 처음 보험료를 납입하는 순간부터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보장이 시작이 되지만 저축은 내가 그만큼을 다 모았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의료실비는 믿지 마세요. 70세, 80세가 되면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우리가 실비가 없던 시절, 과거의 어떤 보험의 형태로 회귀가 돼서 진단금, 수술금, 입원금을 받아서 병원비는 물론 간병비나 경제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일당 입원금이나 수술금, 그리고 진단금을 적절하게 준비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험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이기는 한데 사실 이게 또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저희 집은 환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희 집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75세십니다. 75세이신데 아직까지 병원에서 의료비가 30만원 넘는 어떤 검사라든지 치료를 해본 적이 없으세요.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그럼 75세까지 의료비 목적으로 다 내가 조금씩 모았다라고 하면 75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의료사고에 대해서 얼마든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당장 집 앞에 출근한다고 나갔다가 뭐 빙판길에 넘어져서 코가 깨지거나 무릎이 깨져서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혹시 모르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어머님은 협심증이 있으시고 또 우울증약을 드시고 디스크 수술을 하셨고 췌장에 물혹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의료 행위를 한 건 디스크 수술 빼고 나머지는 이제 약만 처방해서 드시고 계신데 이 약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검사비도 30만원, 40만원씩 꾸준히 나오고 할 때마다. 그리고 저희 막내 고모님은 제가 보험 처음 시작하는 지금 18년 된 거죠. 그러면 18년 전에 조카가 하니까 보험 들어줄게 라고 해서 실비와 그 다음에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디스크 수술을 3번 하셨고 고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진단을 받고 암수술을 2번 하셨어요. 보험 혜택 엄청나게 잘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건강하다라고 해서 언제까지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을 맹신할 수는 없죠. 저희 사촌형, 둘째 고모의 작은 형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지금 식물인간이 돼 있어요. 80% 후유장애죠. 몸을 전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제가 태아보험 사이트로 해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담만 가지고도 충분히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보험 들라 소리를 안 해서 형이 저한테 보험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체국을 통해서 후유장애에 5천만원 나오는 보험을, 아주 심플한 보험을 가입을 했더라고요. 이마저도 사실 소소한 후유장애거나 뭐 골절이나 기타 수술 같은 경우는 혜택받을 사항이 없는데 80%로 고도 후유장애를 받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에 준하는 후유장애를 받았거든요. 사실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계사분들도 뭐 어쨌든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을 열심히 영업을 해서 판매를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보험을 팔면서도 컨설팅 하면서도 어떤 게 좋고 나쁜지를 고객한테 분명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분명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당장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가 너무 높아요, 비싸요, 그러면 무리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고 나중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일단 심플하고 간단하게나마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확률 게임이에요. 보험은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10,000분의 1이라는 어떤 확률, 100,000분의 1이라는 확률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생로병사는 어느 인간에게나 다 있는 거거든요. 안 아플 수가 없고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건강하다라고 해서 보험료 너무 아까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도 충분히 잘 보장을 받고 있는데
내가 건강해서 그냥 혜택을 안 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는 건 50세가 넘고 55세가 넘었으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드러나겠죠. 우리 몸이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축과 보험은 분명하게 구분을 지으시고, 저축은 저축대로, 보험은 보험대로, 경제적 어떤 소득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생활 수준에 맞춰서 적당히 잘 준비를 하셔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미래에 어떤 그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먼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사실 이 보험이다라고 하는 건 2년, 3년, 4년, 5년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고 80세 만기로 가입을 하긴 하지만 80세까지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00세까지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막연하게 너무 먼 미래를 내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실예로 뭐 암진단금을 저는 복층 설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80세, 100세까지 뭐 2천만 원을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점까지 집중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20년 갱신형으로 5천만 원, 1억 정도를 준비를 추가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러면 20년 뒤에는 저는 이거 갱신하지 말고 그냥 해지하고 20년짜리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리고 20년 뒤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 준비한 것, 이것 가지고 보장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20년 뒤에 또는 80세, 90세에 가서 내가 암 걸리면 어떻게 하냐. 사실 암은 3명 중에 1명이 걸리는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더 안 좋아지면서 또 다양하게 많은 어떤 직업군에서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도 암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3명 중에 1명이 암이에요. 근데 2명은 암이 아니다라는 거죠. 암에 걸릴 확률보다 안 걸릴 확률이 더 큽니다. 근데 그 확률에 너무나도 지나친 돈을,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보험이다라고 하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료비의 목적도 있지만 어차피 의료비는 실비로 처리를 하면 되고, 그러면 진단수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병비라든지 상급병실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활비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생활비가 언제 많이 들어가냐? 자녀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죠.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용돈이라든지 아니면 등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때까지는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는 장학금을 받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구나가 또 부모님한테 손을 안 벌리고 그렇게 다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학생의 신분으로서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모의 손길이 분명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까지는 내가 집중적으로 어떤 중증 질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제대로 된 보장을 받아서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은 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설계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녀가 독립을 했을 때는 사실 두 부부만 오롯이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적정 수준의 어떤 뭐 암진단금 2천만 원, 뇌혈 진단금 1,000만 원 정도로 약간 좀 가볍게 가져가는 방법,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먼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같이 하시는 거죠. 보험을 아무리 완벽하게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험으로 커버를 했다 하더라도 내 주머니에서는 현금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서 보험은 보험대로 준비를 하시고, 먼 미래에 건강하게 살 때 어떤 사용할 돈 또는 아팠을 때 의료비를 보조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의 자산을 함께 마련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 뭐 상담 케이스라든지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